안녕하세요. 필람 선생입니다. 수력한 두 번째 개념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수열의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은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함수의 극한하고 다르게 두 가지 형태로 분리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다항식 형태일 때는 최고차항이 분자분모 최고차항이 개수비로 나타나게 되고요. 지수 형태일 때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수 형태일 때는 이제 이거는 등비수열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분자 분모가 각 지수 형태로 나올 때는 이제 분모 중 지수의 최대값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시를 좀 이따 하나 들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1이 아닙니다. 무한대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무한한 큰 수, 무한히 큰 수, 매우 큰 수를 의미하는 거지 어떤 고정값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기호처럼 무한대랑 무한대를 나눈다. 그러니까 A분의 예를 들어서 A랑 A는 약분이 돼서 1이죠. 왜? 이 A랑 이 A가 같은 값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무한대는 여기 무한대랑 이 무한대가 같은 값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약분이 돼서 는 1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0이 아닙니다.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다항식의 경우는 얘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이런 풀이 방법 씁니다.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좀 이따 볼 겁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리식은 분자의 유리화를 해봅니다. 분자의 유리화. 분자의 유리화 또는 분모의 유리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거 그냥 유리화라고 쓸까? 그냥 유리화라고 합시다. 분자 분모 각각 유리화를 하는데 문제에 따라 좀씩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유리화라고만 씁시다. 문제를 보면 하니까요. 근데 이제 예시를 좀씩 들어봅시다. 자, 예시. 일단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생략을 할게요.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n 제곱분의 n이에요. 자,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최고창의 개수 b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은 얘는 n제곱으로 나누게 되고 얘도 n제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분모는 당연히 1이고요. 분자는 n분의 1이겠네. 그럼 이 1은 무시를 해도 되니까 일단 n분의 1로 씁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으로 수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분모의 최고차항이 분자의 최고차보다 높을 때 이때는
0으로 수렴한다가 정답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제곱분의 2n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얘도 n제곱, 얘도 n제곱이 돼서 얼마? 2가 나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분자와 분모의 최고차가 똑같으면 이때는 개수비로 수렴합니다. 1대2였죠? 개수비로 수렴. 그럼 만약에 세 번째 분자하고 분모의 최고차가 있는데 분자의 최고차가 높아요. 예시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써볼까요? n 플러스 1분의 n 제곱. 자, 그럼 분모의 최고차는 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n, n으로 하게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0으로 갈 거고 얘는 1, 얘는 n입니다. 그래서 1분의 n이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처음 배웠던 시간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얘는 양의 무한대로 수렴한다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높을 경우에는 이때는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렴하는 경우는 두 가지네요. 언제하고 언제예요? 분모가 더 높을 때 그리고 두 개가 차수가 같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모가 높을 때는 0으로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와 분모의 최고차항이 같을 때, 차수가 같을 때는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합니다. 이 앞에 최고차항이 개수비다 라는 말이 빠졌어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왕 드는 김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2n제곱이고 분자는 3n제곱 플러스 2n 빼기 1이야. 자, 이때는 밑에 분모도 2차, 분자도 2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 2분의 3. 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일단 다항식일 때 예시는 전부 다 봤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봐야 할 거는 뭐냐면 분수식 형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분수식 형태는 급수에서 제가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깐 한번 볼게요. 뒤에. 아, 아, 딱히 뭐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냥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 이런 경우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은 2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4의 n제곱이다. 자, 이러면은 분자 분모가 각각 지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분모에서 최고차항은 2고요. 분모자에서 최고차항은 2입니다. 밑이 큰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때 5로 나누게 됩니다. 5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5분의 5의 n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얘는 5분의 3의 n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2 곱하기 5분의 5의 n제곱이 될 거고요. 빼기 5분의 4의 n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자연스럽게 얘와 얘는 0으로 가버릴 거고요. 0으로 가버릴 거고요. 왜냐면 이게 0보다 작은 수를 거듭 제곱하게 되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와 얘만 1로 되기 때문에 1분의 2 해서 2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보게 돼요. 이거는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파트를 봐야 되는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죠. 자,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마이너스 1에서 r이 1 사이면 0으로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r이 1이면 1로 수렴을 합니다. 물론 이거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울 거예요. 급수에서 등비급수 때문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그건 요거에 반대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발산입니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발산인데 이때 뭐예요? 진동이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분모의 가장 큰 지수를 가지고 나눈다.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나오는 개수비가 생기면, 만약 개수비가 생기지 않으면 발산이거나 혹은 0으로 수렴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뭐 요거에 관련된 거는 문제에서 추후 더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예시를 좀 볼 겁니다. 당식은 최고차고 먹는다. 무리식은 유리화.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또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빼기 5n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어요. 얘가 극한이 존재하는지 혹은 발산하는지, 사실 얘는 그냥 발산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다항식은 발산이에요. n차 다항식은 특별하게 조건이 없다면, 분자 분모가 나눠져 있지 않다거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거나, 이건 다항식이 아니니까 여기서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나눠진 형태가 아니라 그냥 다항식이면, 분모가 1인 다항식이면 발산입니다. 웬만하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무한대의 차이인데 얘는 당연히 플러스일 거예요. 사실 차수가 클수록 n제곱이니까 항상 양수니까 뭐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하지만 그렇게 어림잡아서 푸는 건 수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을 밖으로 빼버려요. 그러면은 1 빼기 n분의 5 더하기 n제곱분의 1이 되면서 얘가 다 0으로 가죠. 그럼 이 1만 남은 상태에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산인데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보고는 여기 있는 요거와 요걸 보고 결정하는 거죠. 뒤에 것들은 다 0으로 갈 거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가 발산이지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빼기 3n 제곱,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일 건데, 자 잘못 썼어요. 3n 빼기 n 제곱을 씁시다. 이렇게.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건데, 그래도 혹시나 착각한 학생들을 위해서 굳이 풀어보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 제곱으로 묶어서 빼면 n분의 3 빼기 1. 자,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럼 얘만 남아요.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의 영향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각각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식 형태의 예시를 좀 같이 또 볼게요. 무리식 형태의 예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라고 돼 있으면 분자의 유리화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밑에 여기 이거에다가 뭘 곱해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요걸 곱하게 되고, 요게 분모에도 생기죠? 플러스 루트 n
그러면 분모는 이거고 분자는 그냥 리미터만 쓸게요. n 플러스 1 빼기 n이 되고 밑에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1만 남았죠. 근데 분모가 얘인데 이때 우리는 얘를 2분의 1차로 판단합니다. 왜? 루트 안에 있으니까.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분자 분모를 루트 n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요거를 풀 때 분모의 최고차로 나눴잖아. 분모의 최고차로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분모의 최고차가 2분의 1차네요. 그래서 루트 n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자 여기가 루트 n분의 1이 되고요. 여기가 루트 n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n, 그래서 2분의 0이 되면서 0이 됩니다. 즉 우리가 새로 배웠듯이 2분의 1차는 상수항, 상수항은 우리 0차식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아, 2분의 1차가 0차보다 크니까 0으로 분자가 차수가 더 커서 수렴했구나. 여기서 봤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의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배울 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이라고 주어질 거예요. an과 bn이.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리미트 bn으로 갈 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주어질 때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는 n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리미트 an이 리미트 bn보다 작거나 같다. 즉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똑같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cn이 존재할 때 이때 an, cn, bn의 순서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만약 알파와 베타가 같아요. 즉 리미트 an, 리미트 cn, 리미트 bn이라고 세 개를 했는데 이때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하대요. 알파와 알파로. 그럼 가운데 낀 얘도 알파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an이 1 빼기 n분의 1, bn이 1 플러스 n분의 1입니다. 자, 이것 따지면 am보다 bn이 반드시 커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cn이 껴있대요. an과 bn이 아니라 cn이 있고 bn이 있어요. 자, 근데 이때 등호가 없죠. 일단 등호가 없어도 사실 여긴 등호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an과 bn이 등호가 없더라도 수열에서 등호가 없더라도 극한값에서는 등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1 빼기 n분의 1. 자, 등호가 없지만 얘를 각각
리미트를 하게 되면 얘는 1, 얘도 1. 그럼 가운데 끼어 있는 얘도 1이다. 그래서 리미트 cn도 1이네 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요거에 예시죠.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있긴 한데 등호가 없어도 성립은 한다. 리미트 때는 등호가 들어있어야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N, BN, CN에서는 등호가 없어도 되지만 이때 극한으로 넘어오면 등호가 필수로 바뀐다. 이런 조건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여기 등호가 없다고 해서 여기 등호가 여기 이게 리미트 안 칠한 거니까라고 리미트를 칠하게 되면 여기 등호가 이렇게 생깁니다. 생겨야 돼요 무조건. 알겠나요? 잊으면 안 됩니다. 수열에서 등호가 없더라도 극한으로 넘어가면 등호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 그 다음 아까 잠깐 보고 넘어갔는데 그냥 하나로 따로 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극한. 자, 등비 수열의 극한은 만약에 AN이 초항이 1이고 R의 n제곱이다 라고 판단했을 때 볼 겁니다. 이때 첫 번째로 R이 1보다 크면 이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이야. 그러면 2, 4, 8, 16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R이 1이면 이때 1로 수렴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R이 1일 때 1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1에서 R이 1 사이면 자 만약에 2분의 1의 n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점점 어떻게 돼요? 분모가 무한대가 되고 1이 무한대분의 1이 됩니다. 매우 큰 수로 1을 나누면 우리는 이거를 0과 거의 같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때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중요한 거예요. 요거와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발산은 발산인데 진동합니다. 어떻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각각 진동 발산을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때는 발산인데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자면은 마이너스 2예요. n제곱 합시다. 그럼 홀수일 때 마이너스 2, 짝수일 때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점점점. 자, 양수와 음수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는 얘가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어느 쪽으로 발산하는지 알 수 없다 해서 여전히 진동 발산으로 그냥 집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발산이란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단 이때 각각 1과 0으로 수렴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급수에서 이게 큰 차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겠나요? 지금은 뭐 이 정도 선을 설명할 건데 급수에서는 이걸 갖고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넣자면 A가 0일 때 초항이 0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알겠나요? 여기 A 씁시다. A 곱하기 R의 N제곱. 그리고 얘도 바꿀게요. 1이 아니라 A로 수렴. 이게 좀 더 일반적이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아 보입니다. 알겠나요? 이때는 초항이 아까 했을 때는 그냥 AN이 R의 N제곱일 때였으니까 지금은 A R의 N제곱이면 1이 아니라 A로 수렴하겠죠? 초항이 A였으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수rek한 문제 풀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지만은 이제 개념 정리는 개념 정리를 따로 두고 문제 풀이는 각 문제집, 제가 갖고 있는 문제집 중에 일부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만 푸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꼭 필요한 문제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금은 단권화와 센수학 두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만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문제들이 필요한 학생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문제는 추가적으로 풀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되도록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